겨울철, 창밖은 춥고 회색빛인데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비싸지는 채소값에 장보기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단 몇 주 만에, 그것도 집 안에서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신선한 비타민을 수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드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당장 여러분의 창가에 심어야 할 최고의 채소들, 그리고 새해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아주 쉬운 재배법을 모두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작은 유기농 농장으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하필 12월에, 그리고 왜 창가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햇빛도 부족하고 추워서 식물이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모든 식물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소들은 짧은 일조량과 서늘한 실내 온도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특별한 품종들입니다. 오히려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는 녀석들이죠. 또한 집에서 직접 키우면 농약 걱정 없이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영양가 높은 채소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마트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힐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공간이 곧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녹색 비타민 공장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화분 또는 재배 용기입니다. 거창한 원예용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답이 있습니다. 다 쓴 플라스틱 커피컵, 우유갑, 테이크아웃 용기, 계란판까지 모두 훌륭한 화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배수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용기를 사용하든 바닥에 반드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어야 합니다. 송곳이나 칼끝을 라이터로 살짝 다궈서 뚫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쁜 화분을 사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화분 받침이 있는 제품을 골라 물이 흘러나와도 괜찮도록 준비하는 센스를 잊지 마세요. 용기의 크기는 너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키울 채소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깊이 1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집 안을 둘러보며 재활용할 만한 용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의외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준비했다면 다음은 흙입니다. 흙은 식물이 자라는 집과 같아서 아마 가장 중요한 준비물일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밖에 나가서 흙을 퍼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파트 화단이나 야산의 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충의 알이나 각종 병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흙을 집 안으로 들이면 애써 키운 새싹들이 병들거나 벌레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에 벌레가 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갈이용 흙 또는 상토라고 불리는 원예용으로 소독 처리된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꽃집이나 대형마트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포장 하나면 창가 텃밭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좋은 상토는 흙, 부엽토, 펄라이트 등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어 물 빠짐과 통기성이 좋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초기 영양분도 들어있어서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우리 아기 채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집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작은 투자가 건강한 수확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씨앗을 고를 차례입니다. 12월 창가 텃밭의 성공은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빨리 자랄 것. 새해 식탁에 올리려면 성장 기간이 짧아야겠죠. 둘째, 햇빛이 적어도 잘 자랄 것. 겨울철 실내는 빛이 부족하니까요. 셋째, 병충해에 강할 것. 초보자가 관리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크레송. 다른 이름으로는 워터크레스라고도 불립니다. 톡 쏘는 매력적인 맛을 가진 이 채소는 씨앗을 뿌리고 단 2, 3주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루꼴라입니다. 고소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일품이라 샐러드나 피자에 많이 쓰이죠. 루꼴라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겨울철 실내 재배에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는 레디시 또는 정무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걸 무로 키울 게 아니라 마이크로그린, 즉 어린 싹으로 키울 겁니다. 붉은 줄기와 녹색 잎의 색감이 예뻐서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고 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 3가지 씨앗은 모두 온라인이나 대형 원예 자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한 봉지면 여러 번 심을 수 있을 만큼 양도 넉넉하니 부담 없이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로 심어볼 채소는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크레송입니다. 왜 크레송이 최고냐고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크레송은 발화율이 매우 높고 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심지어 흙 없이 키친타월이나 솜위에서도 키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 흙에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분에 흙을 80% 정도 채워주세요. 흙을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가볍게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분무기를 사용해서 흙 표면이 촉촉해지도록 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제 크레송 씨앗을 꺼내서 흙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씨앗들이 서로 너무 겹치지 않도록, 하지만 너무 듬성듬성하지도 않게 적당한 강역으로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다 뿌렸다면 그 위로 흙을 아주 얇게 씨앗이 보일 듯 말 듯한 두께로 덮어줍니다. 0.5cm도 안 되게 말이죠. 흙을 너무 두껍게 덮으면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무기로 물을 가볍게 뿌려주면 파종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매일 흙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관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귀여운 초록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미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크레송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한 물주기와 햇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크레송은 이름에 워터가 들어가는 만큼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것이 물에 푹 잠겨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흙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흙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는 것입니다. 흙이 말라 있다면 분무기를 사용해서 흙 전체가 촉촉해지도록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때 강한 물줄기로 직접 주는 것보다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 새싹들을 보호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 흙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이게 하는 저면 관수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햇빛은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 창가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빛이 드는 곳이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집이 너무 어둡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은박지나 하얀 종이를 상자에 붙여서 화분 뒤쪽에 세워두세요. 이것이 반사판 역할을 해서 식물에게 더 많은 빛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창가에 두었다가 밤에는 실내에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정성만 더해주면 크레송은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크레송을 심은 지 약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확의 시간입니다. 수확의 기쁨이야말로 홈가드닝의 가장 큰 보람이죠. 크레송의 키가 약 10cm 정도로 자랐을 때가 수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잎이 너무 오래 자라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크기일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가위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땅에서부터 약 2-3cm 정도의 줄기를 남겨두고 자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줄기를 남겨두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곁순이 자라나와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수확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한 번 심어서 여러 번 즐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경제적일 수는 없습니다. 수확한 크레송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톡 쏘는 알싸한 맛과 상큼한 향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어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이 해냅니다. 새해 파티 음식에 직접 키운 신선한 크레송을 가니쉬로 살짝 올려보세요. 요리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 특별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 고급스러운 풍미의 루꼴라를 심어볼 차례입니다. 루꼴라는 크레송보다 약간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맛과 향은 그만한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파종 방법은 크레송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루꼴라 씨앗은 크레송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흙을 덮어줄 때 조금 더 두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 0.5cm에서 1cm 정도의 두께로 덮어주세요. 또한 씨앗을 뿌릴 때 강역을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꼴라는 잎이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씨앗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에 살짝 홈을 파서 2-3개씩 씨앗을 넣고 흙을 덮어주는 전뿌림 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체적으로 씨앗을 뿌린 후에 싹이 나면 솎아주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솎아낸 어린 싹도 훌륭한 샐러드 재료가 되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주기는 크레송과 마찬가지로 흙이 마르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과습에는 조금 더 민감합니다. 흙이 항상 질척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흙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도 매우 중요하니 가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쐬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루꼴라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온도입니다. 루꼴라는 대표적인 서늘한 기후 작물입니다. 즉, 너무 더운 환경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이 점이 바로 겨울철 실내 재배에 루꼴라가 최적화된 이유입니다. 겨울철 베란다나 창가는 루꼴라가 가장 좋아하는 15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내가 너무 따뜻하다면 루꼴라의 잎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웃자라거나 쓴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는 것이래 가장 따뜻한 곳보다는 약간 서늘함이 느껴지는 창가나 베란다 쪽이 루꼴라에게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햇빛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것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더 적합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창가에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루꼴라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그란 떡잎 2장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특유의 톱니바퀴 모양의 본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잎이 4-5장 나왔을 때부터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레송과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큰 잎부터 차례대로 잘라내면 안쪽에서 계속 새로운 잎이 자라나와 오랫동안 수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P 채소를 키우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루꼴라를 심고 약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풍성하게 자란 잎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루꼴라 수확의 핵심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잎의 크기가 손바닥만 해지기 전에 약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바깥쪽의 큰 잎부터 가위로 잘라내거나 손으로 똑 따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앙의 어린 잎들이 햇빛과 영양분을 더 많이 받아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잎을 수확하기보다는 샐러드에 넣을 만큼, 피자에 올릴 만큼만 조금씩 수확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직접 키운 루꼴라의 맛은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진한 고소함과 상쾌한 쌉싸람, 그리고 톡 쏘는 듯한 향긋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 신선한 루꼴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방울토마토, 모짜렐라 치즈와 함께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여 카프레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잘 구워진 피자 위에 마지막에 생 루꼴라를 듬뿍 올려보세요. 평범한 피자가 고급 레스토랑 요리처럼 변신합니다. 잘게 다져서 파스타 소스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다른 채소 대신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새해 손님 맞이 상에 직접 키운 루꼴라로 만든 요리를 내어놓는다면 모두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번째 주자, 눈과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해줄 마이크로그린을 키워볼 시간입니다. 마이크로그린이란 씨앗에서 싹이 터서 본잎이 나오기 직전에 아주 어린 싹을 말합니다. 이 작은 싹 안에는 다 자란 채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 영양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색감이 예쁘고 키우기 쉬운 레디시, 정무, 마이크로그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레디시는 성장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씨앗을 뿌리고 단 7일에서 1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죠. 새해가 코앞에 닥쳤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그린 재배의 특징은 씨앗을 아주 빽빽하게 뿌린다는 점입니다. 준비한 용기에 흙을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다진 후 레디시 씨앗을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뿌려줍니다. 마치 씨앗으로 카펫을 까는 것처럼 말이죠. 그 위로 흙을 아주 얇게 덮거나 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이제 마이크로그린 재배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나옵니다. 바로 암흑기를 거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화분 위에 다른 화분이나 검은 비닐을 덮어 빛을 완전히 차단해 주세요. 이렇게 2-3일 동안 어둡게 해주면 씨앗들이 빛을 찾아 위로 쑥쑥 자라나면서 줄기가 더 튼튼하고 길어집니다. 2-3일간의 암흑기를 거친 후 화분을 덮고 있던 덮개를 열어보면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노란색의 여리여리한 싹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빽빽하게 돋아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기 싹들에게 햇빛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화분을 창가로 옮겨주세요. 빛을 받기 시작하면
노랗던 싹들이 하루 이틀 만에 마법처럼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시작하는 것이죠. 레디시 마이크로그린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잎은 초록색이지만 줄기는 아주 예쁜 붉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초록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요리를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물주기는 마이크로그린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싹들이 워낙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위에서 분무기로 물을 주면 잎에 물이 맺혀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면 관수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주면 화분 바닥의 구멍을 통해 흙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물을 빨아들입니다. 흙이 충분히 젖었다 싶으면 받침에 남은 물은 버려주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과습으로 인한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마이크로그린을 보며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레디시 마이크로그린을 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떡잎이 활짝 펼쳐지고 키가 약 7에서 10cm 정도로 자랍니다. 바로 지금이 수확의 최적기입니다.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줄기가 억세지고 맛이 변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방법은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깨끗한 가위를 이용해서 흙 바로 윗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마치 잔디를 깎는 것처럼 싹둑싹둑 잘라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마이크로그린은 흙이 묻지 않도록 뿌리 쪽을 잘 잡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레디시 마이크로그린은 아삭한 식감과 함께 무특유의 알싸하고 상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싹이 어떻게 이런 강렬한 맛을 내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각종 샐러드 위에 듬뿍 올려주면 색감과 식감, 맛을 모두 더해줍니다. 비빔밥이나 비빔국수에 고명으로 올려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연어 샌드위치나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올리면 브런치 카페 메뉴, 부럽지 않은 비주얼과 맛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크나 기름진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그 알싸함이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주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새 음식에 이 불꽃 푸른 마이크로그린을 더해 식탁을 화사하게 장식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크레송, 루꼴라, 마이크로그린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햇빛이 정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반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유가 반쪽에 은방면이나 주방의 쿠킹 호일을 상자나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화분 뒤와 양옆에 D자 형태로 세워두세요. 이렇게 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적은 양의 빛을 여러 방향에서 반사시켜 식물이 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식물 성장용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LED 형태의 식물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상 스탠드처럼 생긴 제품부터 식물 선반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막대 형태의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조명을 켜주면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채소들이 웃자라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식물 등은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로 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집중적으로 내뿜기 때문에 일반 조명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조명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철 창가 텃밭을 사계절 내내 푸르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창가 텃밭을 가꾸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애정에서 비롯된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물 너무 많이 주기입니다. 식물이 목마를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항상 흙 표면을 만져보고 말랐을 때만 물을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 속까지 말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나무젓가락을 흙에 찔러봤다가 뺐을 때 흙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물을 줄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씨앗 너무 깊게 심기입니다.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지쳐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 깊이로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작은 씨앗들은 흙을 살짝 덮어주는 느낌으로만 심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빽빽하게 키우기입니다. 씨앗을 아끼지 않고 듬뿍 뿌리면 수확량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물들도 저마다 자랄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빽빽하면 햇빛과 영양분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국 모두가 부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싹이 난 후에 약해 보이는 싹들을 속간해서 튼튼한 싹들이 자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한 지혜입니다. 크레송, 루꼴라, 마이크로그린 외에도 겨울철 창가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 옵션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특히 사계절 시금치와 같이 실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잎이 2~3장 나왔을 때부터 어린 잎을 수확해서 샐러드로 먹거나 더 키워서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죠. 잎을 따서 먹는 잎상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는 다른 채소들보다 약간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므로 집에서 가장 밝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집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는 맛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세 번째는 각종 허브입니다. 바질, 고수, 딜, 파슬리 같은 허브들은 요리의 풍미를 한껏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허브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창가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허브는 씨앗부터 키우기보다는 모종을 사서 시작하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잎을 몇 장씩 따서 사용하면 되니 마트에서 한 묶음씩 사서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창계는 푸릇푸릇한 생명력이 가득할 겁니다. 이 소중한 수확물들을 새해 식탁에서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멋진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비타민, 샐러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키운 크레송, 루꼴라, 레디시 마이크로그린을 모두 섞고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좋아하는 견과류, 리코타 치즈를 더해보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 어떤 샐러드 믹스보다 신선하고 풍미 가득한 최고의 샐러드가 탄생할 겁니다. 두 번째, 오픈 샌드위치 또는 카나페입니다. 바삭하게 구운 빵 위에 크림치즈나 아보카도를 바르고 훈제 연어나 구운 베이컨을 올린 후 마지막에 직접 키운 채소들을 듬뿍 올려주세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보기에도 좋고 맛도 훌륭해서 파티 음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가니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심지어는 떡국이나 전 위에 마이크로그린이나 허브 잎을 몇 개 올려보세요. 평범했던 음식이 마치 전문 셰프가 만든 요리처럼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식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분명 당신의 정성과 센스에 감동할 겁니다. 창가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채소를 얻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아침 창가로 가서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소소한 즐거움, 물을 주면서 식물과 조용히 교감하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게 해줍니다. 씨앗이라는 아주 작은 존재가 흙과 물, 그리고 약간의 햇빛을 받아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고 마침내 우리에게 먹거리를 내어주는 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창가 텃밭은 최고의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편식 습관을 고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아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창가 텃밭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녹색 공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겨울철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통풍입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나 각종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싹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마이크로그린이나 크레송의 경우 통풍이 더욱 중요합니다. 춥다고 창문을 계속 닫아두기보다는 날씨가 좋은 낮 시간에는 잠시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닿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고 환기시켜 주세요. 단 몇 분의 환기만으로도 실내 공기가 상쾌해지고 식물들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만약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은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틀어 멀리서 바람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팁은 화분 돌려주기입니다. 식물은 빛을 향해 자라는 굴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가만히 두면 모든 잎과 줄기가 창문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2, 3일에 한 번씩 화분을 180도 돌려주면 식물이 모든 방향에서 골고루 빛을 받아 굳고 예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디테일이 모여 여러분의 창가 텃밭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식물 키우기는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아서 세심한 관찰과 꾸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창가 텃밭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수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심고 수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차 파종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첫 번째 화분에 크레송 씨앗을 심었다면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두 번째 화분에 또 크레송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는 세 번째 화분에 심는 식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화분에서 수확을 마칠 때쯤 두 번째 화분의 크레송이 수확할 시기가 되고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화분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 내내 심지어 봄까지도 끊임없이 신선한 크레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루꼴라나 상추처럼 수확 기간이 비교적 긴 채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린처럼 수확 주기가 매우 짧은 채소는 두세 개의 용기를 준비해서 번갈아 가며 재배하면 매주 신선한 새싹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소 소비량과 재배 공간에 맞춰 파종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치 나만의 작은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된 듯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키운 이 작은 채소들이 가진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채소도 물론 영양이 있지만 수확 후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오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가에서 직접 키운 채소는 수확하는 그 순간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상태입니다. 크레송은 비타민 KK, 비타민 CC, 비타민 AA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루꼴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칼슘과 엽산 함량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그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디시 마이크로그린은 다 자란 레디시보다 비타민 EE는 최대 6배, 비타민 K는 4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싹에 그야말로 영양이 응축되어 있는 셈이죠.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고 신선한 채소 섭취가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 집 창가에서 자라나는 신선한 비타민들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훌륭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건강한 먹거리로 나와 우리 가족의 새해 건강을 챙겨보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삭막한 겨울의 창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단 몇 주 만에 새해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분을 고르는 것부터 흙과 씨앗을 선택하고 물을 주고 마침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전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지 않으셨나요? 크레송의 놀라운 성장 속도, 루꼴라의 고급스러운 풍미, 그리고 마이크로그린의 영양과 아름다움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집 작은 공간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더 이상 겨울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가드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 더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올해 창가에 어떤 채소를 키워보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키우고 있는 특별한 작물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창가 텃밭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성한 홈가드닝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